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완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함상훈과 함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지명한 사람이 바로 이완규입니다. 이완규, 저는 이 사람 이름을 들을 때 섬뜩했어요.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데칼코마니입니다. 윤석열보다 술을 좀 적게 먹어요. 그거 외에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부는 이완규가 엄청 똑똑하고 이론가다, 검찰의 이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이완규는 윤석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이론가라고 하나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이론 그닥 그럴싸한 내용이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론가라고 하면은 이론을 제시하기 전에 근거가 될 만한 논문이라든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요한 이론 이런 것들이 쫙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참 많이 보았던 것이, 이분들은 이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뭔 썰을 풀기 전에 무슨 이론들부터 쫙 갖고 와. 그리고 동서고금의 사례들을 쭉 갖고 와.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논리 전개는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완규의 논문을 보아왔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논문은 없어요. 그냥 검찰의 주장을 리바이벌 한다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그것도 지가 썼을까 싶을 정도로 검찰의 얘기들이나 주장을 짜집게 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답니다. 제가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어르신들이 또 움직였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어르신이란 소위 말하는 검찰 동호회라는 분들입니다. 옛날 옛적에 검사하다가 검찰총장 혹은 고검장,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했던, 그리고 지금은 퇴임해가지고 뒷방 늙은이인 척 하지만 사실 여기저기에서 전관 예우 받으면서 큰돈 만지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딥다 돈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검찰 동호회라고 부르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분들을 그 어르신들, 그 노친네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완규가 헌법재판관 지명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노친네들 떠올랐습니다. 그 노친네들이 또 손을 썼구나. 검찰 동호회가 움직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이완규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제 말에 너무나도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이완규라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검찰 내부에서 이론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제시한 이론은 그닥 이론 같은 이론이 없어. 오히려 검찰의 주장을 더 억지로, 하여튼 억지 쓰는 거에 더 억지 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니, 억지를 쓰더라도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 무슨 사례가 있고 이렇게 쭉 갖고 와서 누구 이론이 어떻고 이렇게 갖다 와서 끼워 맞추면 그나마 이론이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개념이 독일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또 어쩌다가 독일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방식, 그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우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은 또 동일하지 않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 아니, 독일 제도를 갖고 왔다며. 그런데 독일은 내각제 국가고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라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 어렵다? 아니, 완전히 지 멋대로인 거 아닙니까?
어떨 때 필요할 때는 독일 거 갖고 오고, 필요하지 않고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독일 거를 버리고, 예,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이런 걸 무슨 이론이라 그래. 이거 논문을 이런 식으로 쓰면 욕먹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는 독일에서 갖고 왔다라고 했으면 독일에 대한 그 개념으로 쭉 이어나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은 내각제고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우리의 임명 방식을 동일시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왜 하는데? 독일 거 갖고 왔다며. 아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 사실 그 독일 걸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뭐 근데 이거 참 뭐 그 이론적인 얘기, 학술적인 얘기는 더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이완규 법제처장, 이 사람은 억지 쓰는 걸 잘한다. 그래서 억지 쓸 때 필요하면 갖고 오고 불리하면 바로 내던지는, 같은 논문 안에서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이 말했다가 뒷부분에서는 저 말했다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이나 쪽팔림 없이, 그런 낌새도 드러내지 않고 뻔뻔스럽게 한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론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자, 이완규는요 61년생이에요. 인천 출신입니다. 서울대 나왔고요. 사법시험 32회 합격자입니다. 연수원은 또 23개예요. 사법시험 32회면 연수원 22기가 돼야 되는데 아마 뭐 1년 늦게 연수원에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같이 연수원을 다닙니다. 서울대 법학과로 계산해 보면 윤석열의 1년 후배이고요. 사법연수원은 동기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은 윤석열보다 1년 빨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하고 그냥 동고동락했던 거지. 나이가 비슷한데 비슷하게 합격했으니까 윤석열이 구수니까 이 사람은 한 7수 정도 되겠다. 그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가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야게. 자, 이런 게 이완규입니다. 우리가 이완규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내란의 실세, 내란에 숨어있는 음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윤석열이가 내란을,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때 불러들인 사람 중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국무위원이 맞는데 이완규는 국무위원이 아니야. 이 사람을 불러들일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불러들이지. 내란을 위해서.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데 참석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긴? 윤석열이가 필요했던 거지. 윤석열이가 헛소리 하는데 반대할 게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할 사람이라고 해서 불러준 거지. 실제로 옹호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은 이 사람한테 뭐 믿는 구석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나 하여튼 둘 중 하나야. 내란의 실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안가회동,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등 이런 사람들이 계엄 선포 다음 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 날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옆에 있는 안가에 모여가지고 밥 먹었다고 하는 날, 밥을 먹었는지 거기서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계엄 다음 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지? 자, 이에 대해서 이완규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만 이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승질을 내는 놈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 이럴 때 쓰지 않을까요? 자, 이게 이완규입니다. 내란의 실세인 거죠. 이완규는요, 우리한테는 아주 오래전부터 찍혀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면박을 줬던 새끼가 바로 이 새끼입니다. 정권의 압력을 많이 받아왔다. 니도 압력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인사 이따구로 하지 마라. 웃기고 있는 새끼 아니야.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해야 했던 이유도 검찰 인사 때문이었어요. 검찰 인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대로 진행했을 뿐인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거야.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왜 검사들이 왜 지랄을 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사실 대화하고 할 거 없었지. 밟아버렸어야 돼. 그때 밟았어야 돼. 이런 새끼들을 인간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만나서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서 대화했을 때 이 새끼들이 뭐 했어? 노무현 대통령을 대놓고 면박 주고 아우 노무현 대통령이 참다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죠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새끼들 때문이었죠. 이완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권의 압력 하여튼 그 이후로 이완규는요 검찰이 논리가 좀 딸릴 때 이론적으로 밀릴 때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론이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잘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 억지를 잘 써요. 정말 택도 아닌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럴싸하게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나왔는데 억지를 쓰면서 맞다라고 뻔뻔스럽게 개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어. 그래서 막 이런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 윤석열하고도 꽤 가까웠어요. 윤석열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습니다. 특히 최은순 변호도 이 사람이 맡아요. 누가? 이완규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꼬붕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를 임명을 하죠? 부끄럽지도 않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아니 한덕수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절에 거기에서 국무총리했던 새끼잖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면박을 줬던 놈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고? 이 배은망덕한 새끼. 한덕수는 그런 새끼예요. 최소한의 도덕이 없는 놈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완규를 임명하는 거는 한덕수한테도 분명히 부담이었을 거다. 지는 모르겠냐? 이완규 임명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 지는 몰라? 진짜 어쩜 그 이완규 임명했을 때 탄핵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라는 거 지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죠? 한덕수가 그렇게 바본가?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그 노친네들이 움직였나 보다. 그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초동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완규가 헌법재판관 지명된 거 보니까 이번에도 노친네들이 움직였다. 사실 이완규는요. 윤석열하고 친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정반대편에 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중앙지검장 되고 하는 이 무렵에 이완규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완규하고 윤석열 그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아주 안 좋게 말하던 때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뭐 검사장이고 뭐하고 쭉쭉 올라갔는데 이완규는 차장 검사 수준에서 그냥 물러납니다.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윤석열의 반대편에 서기도 했었던 거예요. 특히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하고 각을 세울 때 그때는 이완규가 윤석열하고 정반대편에 섰었습니다. 그랬던 이완규가 갑자기 윤석열 옆에 서서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것은 다 어르신들 때문이다 라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르신들이란 옛날 옛적에 검찰에서 총장 해먹고 대검 차장도 좀 해먹고 장차관도 한번 해먹고 적어도 고검장 하다못해 검사장이라도 해먹었던 고위직들,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뒷방 늙은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 기구라고 해야겠죠. 그 도구가 바로 검찰 동호회입니다. 그 검찰 동호회에 속해 있는 노친네들, 그들이 이번에도 움직였구나. 그래서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으려면 이완규를 찾아가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퇴직한 검찰 오비들, 제가 검찰 오비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검찰 동호회, 그 노친네들, 전직 검사 노친네들,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들과 거의 어쩌면 그 할배들의 대리인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완규입니다. 그걸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다 보니까 이완규가 검찰 이론가다 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검찰 동호회, 지난번에 윤석열 석방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바로 걔들이죠. 윤석열 석방의 배우고요. 법조 인맥의 검은 고리가 바로 이 검찰 동호회입니다. 법조와 관련해서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 그 원인의 한 8, 90%는 아마 여기 검찰 동호회, 이 노인네들일 겁니다. 지금 이 검찰 동호회 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민주당한테 정권 내줄 수 없다.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주면 검찰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아. 윤석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정권 못 주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막을 내리면 안 되지. 하면서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번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죠. 사실상 윤석열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뭐든 할 수 있는 게 이들이고 지금 뭐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완규하고 이 검찰 동호회 연결되는 고리도 있을 거 아니야? 예, 바로 그 연결된 고리는 김주현입니다. 김주현이야말로 사실 윤석열을 석방해주는, 그리고 지금 검찰들의 보이지 않는 쿠데타, 내란 관여를 좌우하고 있는 사람이 김주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김주현이 또 검찰 동호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동호회를 오래 활동도 해왔어. 그리고 광화문 일대의 식당, 술집, 요런 데서 옛날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김주현하고 자주 만났어. 내가 몇 번 봤어. 이들을 만나는 거 봤어. 꽤 많이 봤어요. 이 김주현이 김앤장에서 일을 좀 했죠. 김앤장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 광화문 근처에 그럴싸한 식당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들 거기서요, 밤늦게까지 술도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폭탄 좀 마시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끝날 때쯤 되면 10시쯤 되면 그런 모임이 끝날 때 되잖아. 그러면은 막 차들이 옵니다. 이거 노친네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 차 올 때마다 그 차에 탁 태워주면서 인사 꾸벅꾸벅해. 누가? 김주현이. 김주현만 하나? 아니 또 몇 사람 더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 꽤 여러 번 봤다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게다가 이 김주현, 이완규 둘 다 서울대 출신인데 둘 다 61년생이야. 서울대 동기야. 사실은 김주현이 훨씬 먼저 됐지만 보세요. 연결고리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완규가 이번에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사실상 검찰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가 살짝 돌아가지고 단독 행동한 게 12월 3일 날 계엄이었다면 지금은 검찰 수뇌부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뇌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성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 말로, 그들이 쓰고 있는 말로 지금 이완규가 온 겁니다. 이완규를 헌재에다 갖다 놔놔야지 조금 있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을 살릴 수도 있어. 하다못해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럼 그 일을 한다? 이완규가 하겠지.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검찰 동호회가 움직였습니다. 검찰 동호회가 움직였다는 것은 검찰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검찰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을 조용히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내란 진압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이들이 이 진압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야 됐어. 참 답답하죠. 예. 그런 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말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왜 최상목 탄핵 안건을 법사위로 옮기는 바람에 이 사달을 만드느냐고요. 만약에 그 탄핵건을 그대로 추진했었으면 한덕수 절대 이번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면은 그 틈을 타서 얘네들은 우리를 치고 나옵니다. 우리가 봐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칼을 거두느냐? 아니, 우리가 봐주면은 그걸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한덕수 봐. 한덕수는 위기를 벗어나면 바로 뒤통수 때리는 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참.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